반갑습니다. 양천고 7가이 정재민이라고 합니다. 너무 끝물인가요? 아닙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농담이고요. 시대인재에서 양천고 국어 수업하고 있는 솔비국어팀 강사 정재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아마 이제 2학년에 올라가는 우리 양천고 1학년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뭐 초록색 창 아시죠? 초록색 창 아니면 너튜브 이런 데다가 양천고 2학년 국어 이런 거 쳐보면요. 한번 쳐보십시오.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뭐 학원을 뭐 다니셨거나 아니면 혼자 공부했던 친구들이 2학년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거 맞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천고 7가이 제가 한번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마음 같아서 쇼츠를 올리고 싶은데 이게 양이 좀 적진 않아서 제가 최대한 쇼츠답게 빠르게 한번 쇼폼 느낌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양천고 2학년 수업 특징과 그 다음에 시험 그런 특징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양천고 기출을 통해서 한번 맛을 한번 봐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양천고 7가이 제가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대비를 해드릴 건지 그리고 마지막 시간표 순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양천고 2학년 국어 수업의 특징을 한 세 가지? 두 가지. 두세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가장 큰 특징은 보통 일부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이제 학교에서 1학기에 2학년 1학기에 문학 영역을 수업을 진행을 보통 하십니다. 근데 양천고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독서 영역을 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독서 교과서를 좀 많이 활용하신다라는 점 그리고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취지 자체가 너무 좋은데 그 독서 영역을 수업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좀 이제 문학 영역을 좀 게을리할까봐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문학 보충 프린트를 또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학교에서 문학까지 같이 한번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그런 컨셉으로 학교에서 진행을 하신다는 점. 참고로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독서 교과서, 지학서, 출판사 교과서를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요. 이제 독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시험지를 좀 바탕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대단원 1, 2단원으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양이 적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고등국어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거의 2배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선택형 같은 경우 열세문학, 객관식 열세문학 나왔고 서답형 세문학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배점 자체가 48.1점인데 48.1점은 거의 50%죠. 그래서 양이 적지 않고요. 배점 자체도 만만치 않아요. 50점이면 거의 절반이니까. 그래서 이 독서 교과서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성실하게 또 학교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외부 문학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문학을 또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문학 보충 프린트를 또 제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선택형 객관식 8문항 또는 서답형 한 2문항 정도.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 이제 비형계입니다. 비형계 자체 지금 18 작품이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비형계 자체는 이제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은 그런 이제 작품들이 출제가 됐다라는 점. 30점 정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고요. 마지막 요게 문제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요 3번 이제 요소에서 아마 아이들이 변별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문법 같은 이제 한글 맞춤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건 전혀 알려주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자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자성어 총 7문항, 7점짜리, 7점짜리가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마지막 수특입니다. 그래서 독서 교과서에 이제 독서 지문을 활용을 하시기도 했지만 이렇게 EBS 수능 특강 물론 이제 관연도죠. 2023년도 2023학년도 이제 수능 특강 지문을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봐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외부 지문으로 출제를 또 하셨는데 이게 객관식 5문항, 그다음 서답형 1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보자면 독서 교과서 자체가 아까 대단원 1, 2단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분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독서 교과서에 나온 지문 자체는 변형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아주 다행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분석하면서 나왔는데 이제 2023학년도 수특 독서 지문 중에 사회 문화 지문을 활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비 자체가 쉽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부분 변형을 또 지문을 또 하셨어요. 그대로 또 활용하지 않으시고 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부분 변형을 또
해주셔가지고 또 지문 자체가 이제 변형이 또 됐습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가 다행인 건 선지와 정답을 또 그대로 활용을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나, 사실은 그 지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 선지와 답을 안다고 해도 사실은 의미가 크게 없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문학 보충 자료 아까 말씀드린 현대시 8편이 나왔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수업을 안 한 반도 있고요, 한 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좀 웬만하면은 열심히 들으셔야겠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학교 수업을 진행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작품만 현대시 8작품만 이렇게 제공을 프린트로 이렇게 제공을 제공을 받은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이제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제 그 외부나 연계 작품이랑 비교 감상하는 그런 유형이 3문항이나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 여기서 변별이 됐습니다. 단순 암기고요. 이거는 완벽하게 진짜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고 비연계였습니다. 한자성어, 그다음 한글 맞춤법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2문항이나 출제가 됐고요. 이 한글 맞춤법 2문항 중에 보통 한 문항을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이 아이들이 작년이 제일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난도 자체, 제가 총평을 좀 드리면 난도 자체는 일단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일단은 시험 범위 자체가 상당히 방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양 자체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문학 보충 프린트도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비가 좀 힘들지만 수특 독서 지문을 활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한자성어, 한글 맞춤법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아이들이 좀 공부할 양 자체가 좀 방대하다는 점. 그래서 1학년 때처럼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점. 자, 그리고 개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일부 학교 같은 경우 되게 모의고사 형식으로 좀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양천고는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양천고만의 그 냄새가 강한 그런 그런 스타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본인 수능 피지컬로는 해결이 좀 힘든 그런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아직도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작년 우리 선배들 성취도를 한번 좀 볼 건데요. 이제 평균 자체가 76.3입니다. 76.3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난도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도 하인 이유가 있어요. 표준 편차가 13.3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간의 격차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A, B, C만 봐도 아시겠지만 중위권, 중상위권, 상위권들이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 선배들만 봐도 우리 양천고 친구들이 그래도 나름은 공부를 되게 성실하게 꼼꼼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2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도 긴장하셔가지고 공부 되게 꼼꼼하게 성실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출제 사례 간단하게 볼게요. 만약에 지금 시간적인 여력이 되시면 한번 정지해놓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은 한글 맞춤법 문제 2문항 중 1문항 한번 가져와 봤고요.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고요. 이 부분은 사실 대비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다빈 줄 한글 맞춤법 교재라고 해서 아이들이 가장 여태까지 많이 틀렸던, 그리고 양천고 스타일에 맞는 이 한글 맞춤법 교재를 자체 제작해서 아이들을 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다른 친구들보다는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아이들이 고전했던 그런 유형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다른 문항은 되게 보편적으로 교과서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문학 보충 자료 있죠. 거기 현대시 8편과 관련돼 있던 문제들이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들이 처음 보게 되는 그런 외부 작품 또는 연계 작품이 보기 또는 이렇게 선지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래 그 학교에서 고지했던 그 원래 현대시 8작품도 충분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만 처음 보는 외부 작품이나 연계 작품 자체를 맞닥뜨렸을 때 분석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풀 수 없었던 그런 유형이라는 점.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외부 작품 대비 자료를 통해서 저랑 같이 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해드릴 거냐면요. 뭐 보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뭐 타 학원과 타 강사랑 비슷합니다. 이 부분 비슷한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중 교재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강도 너무나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공통에 있는 교재와 수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비싼 돈 주고 굳이 목동 시대인재 와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양천고만을 위해서 양천고 전문의 자체 제작 교재를 활용을 하셔야 아무래도 좀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한글 맞춤법 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천고 스타일에 맞는 교재로 주어진 시간 안에 내신 대비를 공부를 하셔야 아무래도
좀 경쟁력이 있겠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체 제작 교재를 활용한다라는 점. 그래서 뭐 진도 교재고요. 주간 과제집이고요. 어디까지 주간 과제집도 네, 양천구 스타일에 맞는 이제 제가 필터를 해서 과제집을 자체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널 교재, 그리고 우리 기출 중요하죠. 그래서 기출 문제 모음집까지. 네, 콘텐츠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학교에서 물론 수업을 하시는 이제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만약에 못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네, 그 외부 문학 보충 자료도 제가 따로 네, 제작을 해서 아이들을 수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연계 작품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학교에서 8작품을 주셨기 때문에 그 8작품에 좀 연계될 만한 그런 이제 그런 작품들을 제가 좀 총망라해서 이렇게 외부 연계 작품도 제가 자체 제작 교재를 좀 만들고 있고요. 우리 남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죠? 네, 서답형입니다. 네, 저 7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답형도 제가 네, 그냥 밥상을 차려주는 걸 넘어서요. 네, 제가 네, 학생들이 입만 벌리면 숟가락까지 떠먹여주는 네, 약간 그런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답형 끝판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료만 네, 공부를 하시면 거의 서답형은 거의 다 맞는다고 보셔도 네,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자성어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자성어도 네, 제가 다 네, 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테스트도 봐야죠. 테스트도 봐야 되고, 자, 클리닉입니다. 그 클리닉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일부 뭐 학원도 다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그 시대인재라는 그 네임밸류, 그렇죠? 네임밸류 그리고 대형 단과에 아마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관리죠, 관리.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대인재라는 이제 학원에 있지만 똑같이 클리닉을 네, 여타 학원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마저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필살기죠. 국어 혹시 오답노트 만들어 보셨습니까? 네, 안 만들어 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학원이나 선생님들께서 시키긴 하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그냥 네, 입만 벌리십시오. 제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도 제가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오답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을 1주차부터 직전 대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제 수강생들 중에 가장 많이 틀렸던 것들을 제가 좀 네, 필터를 해서 네, 오답노트를 직접 제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답노트까지 제공을 한다라는 점. 네, 제 이제 관리 시스템인데요. 뭐 다른 것들은 뭐 네, 크게 뭐 네,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일단 정신교육입니다. 네, 정신교육. 아시겠지만 제가 7가인 이유가 있어요. 7가인 이유가 있고 알파메일 같지 않아요? 보면 그렇죠. 우리 남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 네, 남성으로서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살아가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정신교육을 제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또 좋아하고요. 어머님들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 정신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괜찮지만 이제 주중 비대면 1:1 학습 관리입니다. 제가 뭐 코시국도 겪어봤고 막 했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밸런스 있게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지시를 하지만 잘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매일매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하나지만 또 7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주중에 매일매일 소통하면서 학습 상태를 점검합니다. 실시간 기반으로요.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아이들을 매일매일 주중에 1:1 학습 관리를 통해서 주중 학습 밸런스 조절을 제가 또 이렇게 아이들을 또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자, 대면 클리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시대인재에서 아이들 현장에서 직접 대면 클리닉도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질의응답입니다. 물론 현장에서도 봤지만 생각보다 우리 MBTI I인 친구들은 제가 좀 부담스럽나 봐요. 부담스럽지 않은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이 좀 편한 친구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이들이 언제까지 이해 들 때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그렇게 답변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우리 또 강사의 의무죠. 또 그리고 이제 복습 영상입니다. 그래서 뭐 화질 좋게 그리고 음질도 좋게 해서 명품 복습 영상마저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마지막입니다.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이게 아마 이제 아이들은 좀 싫어하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제 필살기죠. 관리입니다. 관리예요. 그 어머님 학생 번호 다 있고요.
우리 학생 학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별로 진도 교재부터 시작해서 아이들한테 나가는 콘텐츠 모든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라도 누락이거나 미흡하면 전 다 체크해 놓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실시간 기반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건 지금 뭐냐면 과제를 안 해온 거. 그럼 과제를 안 해왔으면 이 과제를 안 해온 학생을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해줄 건지, 이게 가장 어머님들이 느끼는 갈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머님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 부분 숙제를 안 해왔는데 언제까지 낼 건지, 그래서 다 제가 한 명 한 명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출, 뭐 이런 식으로. 어깨 넓어서 안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1대1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업 시간표고요. 3월 9일 날 우리 아이들 개학하고 나서 한 주 정도 힐링하고 나서 3월 9일 날 일요일 날 목동 시대인재에서 아침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요. 영상 또 길어지면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지루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할 거고요. 좀 더 자세한 상담과 자세한 또 질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목동 시대인재 전화를 좀 하셔갖고 제 연락처를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그 연락처를 통해서 문자 하나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정재민이었습니다.